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호와 미국 항모전단 간의 격렬한 대결에 필리핀까지 가세하며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 모든 중국의 무력 과시는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전승절 기념 행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먼저 산둥호가 대만 해협을 건너는 순간을 포착한 다큐멘터리 꿈을 쫓다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산둥 편대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던 중 외국 정찰기와 마주쳤고 그다지 우호적인 인사를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하죠. 산둥의 15전투기 사대가 출격해 자국 영토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특히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여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둥호는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 사이에 끼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위와 돌 사이에 끼인 것 같은 상황이었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산둥함은 내일이 없다는 듯 필사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중국 해군은 무려 48대의 군용기를 출격시켜 항공모함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항모 능력과 작전 능력 면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레이건호와 켈빈 스노우호로 구성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은 마치 강대국과도 같습니다. 총 15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켈빈 스노우는요, 최신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인 F-35C를 보유하고 있죠. 반면 중국 항공사는 몇 가지 단점이 있어 다소 불리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구소련 모델과 비슷하며 이륙 중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미국 항공모함의 럼 캐터펄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전자공학 및 무장에 관해서는 중국 제255 항공모함은 미국 F-35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 F-35C의 전투 반경은 중국 항모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산둥 항공모함을 앞세운 중국의 군사력 과시는 미국 항모전단과 필리핀 사이에 끼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우월한 전력을 과시한 반면 중국 항공모함은 단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력과 능력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포위된 산둥성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화려한 신형 항공모함인 산둥호가 한 척이 아닌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둘러싸여 벌어진 아찔한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격렬한 대결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산둥함은 레이건 항모전단과 칼스베드 항모강습단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해군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이건호와 칼스베드호가 이끄는 미국 항모전단은 150여 대의 항공기를 합친 막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큰 위협을 가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F-35C 스텔스 전투기까지 보유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산둥 항공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항공모함과 달리 첨단 캐터펄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으로 항공기를 발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산둥의 항공전자장치와 무장은 미국의 F-35C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항공모함의 전투 반경과 화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산둥은 큰 공경에 처하자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48대의 군용기를 출격시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의 항모 능력과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산둥호의 취약성은 중국이 항공모함 함대를 개선하는 데 투자하고 게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호를 포위하는 것은 매우 치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엄청난 힘과 첨단 능력을 과시하며 중국과 미국의 항공모함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려면 항모 전단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 통신사와 비교하여 중국 통신사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항공모함에는 첨단 캐터펄트 시스템이 없습니다. 항공기를 최대 이륙 중량으로 발사하는 그 멋진 것들 아시죠? 중국 항공모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 능력이 제한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열등한 항공 전자 및 무장입니다. 중국이 사용하는 제-25 기반 전투기는 기술 및 화력 면에서 미국의 F-35C에 미치지 못합니다. F-35C는 몇 가지 심각한 첨단 기능과 더 넓은 전투 반경을 가지고 있어 중국 항모에 비해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중국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 항공모함의 전투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레이거노와 켈빈 스노우호를 예로 들면 이 두 항공모함에는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C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차이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미국에 비해 항모 능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항모가 미국 항모 전투단을 상대할 때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항모는 인도 태평양 지역 및 기타 주요 전략 지역에서 항상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항공모함은 미국 항공모함에 비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터펄트 시스템의 부재, 열등한 항공 전자 및 무장, 제한된 전투 능력, 작전 격차 등은 모두 군사적 대결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제 대만의 국방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지역 내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멋진 스텔스 프리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토장 UP 스텔스 호위함이라고 불리는 이 호위함은 대만에서 무려 11척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니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이제 이 프리깃함이 왜 그렇게 인상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대 시속 40노트로 물속을 질주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꽤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항속 거리의 경우 이 호위함은 최대 작전 반경이 1영L인 먼 바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넓은 바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깃함을 최고로 만드는 것은 속도와 항속거리뿐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화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해검 중거리 대공 미사일과 MK-15 팔랑크스 근접 무기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호위함들은 대만의 해상 국경을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만이 이 첨단 호위함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군력을 현대화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토장 UP 호위함과 같은 최첨단 함정을 보유함으로써 대만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텔스함은 대만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 같은 주요 국가들도 스텔스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텔스 패널 기술의 최신 발전과 그것이 해군 작전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혁신 기술인 스텔스 패널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어서 중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패널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을 소개합니다. 첫째, 독보적인 레이더 흡수 능력입니다. 분함 스텔스 초기함에 사용된 스텔스 패널은 넓은 범위에 걸쳐 레이더 탐지 신호를 무려 90%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단순히 화려한 도장만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2겹의 필름이 있는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어 최고의 레이더 흡수율을 보장합니다. 둘째, 무인 항공기에서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분함함과 같은 해군 함정에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이 기술이 미래에는 드론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무인 항공기의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어 작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접착된 솔리드 패널이 있습니다. 이 스텔스 패널은 선체에 페인트 칠만 한 것이 아니라 단단히 접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정된 상태로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널은 레이저로 탐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스텔스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텔스 패널 기술이 가져다주는 업그레이드된 성능에 대해 살펴봅시다. 한국 연구진이 이 최첨단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해군 함정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스텔스 패널은 레이더 탐지를 현저히 감소시켜 함정이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각국이 스텔스 기술에 계속 투자함에 따라 이러한 첨단 패널이 더 많이 실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스 패널 기술은 해상 및 공중 작전을 혁신하여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스텔스 패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항공모함 산둥호는 외국 정찰기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공모함 산둥은 외국 정찰기에 대응하기 위해 15전투기 4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산둥호의 대응은 미국 항모전단과 필리핀 사이에 끼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둥함은 혼란스럽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중국의 항모 능력과 작전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총 몇 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나요? 미국은 총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그룹은 지중해와 태평양 모두에서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F-35C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15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미 항공모함은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과 미국 항모전단 필리핀의 충돌은 미국 항공모함에 비해 중국 항공모함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지역 내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대만의 노력을 조명합니다. 또한 획기적인 스텔스 패널 기술의 등장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만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힘의 역학관계와 복잡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